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 위주의 하락세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빠졌습니다. 반면에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주에 최악의 하루를 보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조금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술주를 끌어내렸던 건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데이터 센터 임대 취소 이야기 때문이었는데요. 제프리스에서는 지역별 조정일 뿐 데이터 센터 임대 전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만 기술주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계속해서 출회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플은 5천억 달러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이 대중국 관세 회피를 좀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애플, 나이키 혹은 보잉 등의 선전으로 다우는 올랐고 나스닥은 다소 큰 폭으로 밀려났습니다. 뉴욕장의 흐름을 국내장에 투영시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제 국내에서 AI 인프라 진영의 하락이 있었던 것에서 우린 좀 미리 맞았다라고 볼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조정이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약 후강이었다라는 것은 그나마 우리를 안도하게 했었죠. 코스피 0.3%, 코스닥은 0.1% 약보합권으로 끝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소매 판매부터 월마트의 실적, 그리고 소비심리지수, 서비스업 데이터 부진 등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죠. 미국의 대형주 중심의 부진한 흐름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나타났고 어제 국내장이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거기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 취소 소식, 일정 부분의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AI 인프라 진영에서는 어제 하락이 나타났죠. 반도체와 그리고 전력 종목들에 떨어지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조만간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더해지며 반도체가 어젠 좀 흔들렸습니다. 그나마 지수 방어를 해줬던 쪽이 2차 전지이고요.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의 선전이 하락을 좀 막아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HMM이 급등 나왔습니다. SK 해운사업부 인수 추진 이슈가 있었고요.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한국 업체들의 반사의 기대감도 일부 있었죠. 다만 HMM 등은 장중에 급등했다가 급등폭을 상당 부분 반납한 채로 끝났죠. 7% 상승, 종가 수치로만 본다면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장중에 폭을 봤을 때는 꽤나 변동이 극심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요즘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과매도 국면을 좀 탈피했다라는 분석도 더해지고요. 인터배터리 이슈로 인해서 전고체와 46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갑니다. 46배터리 시리즈 LNF 혹은 대주전자재료, TCC 스틸 등 많이 보죠. 대주전자재료 어제 6% 상승이었고요. 46배터리 쪽에 부품 납품 이슈가 있었던 성우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종목들의 시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한 일주일가량 2차 전지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전날 시간 외 액침 냉각 이슈, 엔비디아 협력사 모색 이슈가 있었는데요. 삼성공조나 워트 등의 종목이 공조 쪽 종목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고요. 진단키트, 치료제, 중국의 신종 코로나 소식으로 인해서 진단키트 쪽의 종목들, 수젠텍 등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그 뒤를 이어 치료제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요즘 야금야금 생각보다 괜찮은 쪽이 바로 자동차 부품입니다. 현대차 GM의 생산시설 공유하는 협력 등의 이슈로 인해서 미국 내 부품 조달이 가능한 업체들 중심으로 관심을 받고 있죠. SL도 어제 추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현대공업, 화신 등의 종목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부진했던 쪽은 반도체, 전력, 이것 외에는 어제 화장품 쪽에서 실적에 대한 아쉬움과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집단의 소비 둔화 우려 일부가 좀 과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나 클리오 등의 하락이 나타나기도 했네요. 어제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 등이 방어하면서 약세 속 전약 후강, 반도체 진영에서도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은 어떨지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리스 취소 관련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영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인터배터리 일정을 앞두고 계속 반도체보다 2차 전지가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K배터리 3사가 미국 관세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 현대차의 전고체 라인 일정을 앞뒀다라는 점,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로보택시라던가 우리가 미래 꿈꾸는 산업에서는 차세대 발전한 배터리가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이들을 상승으로 좀 이끌고 있습니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대형주들도 강세였죠. 특히나 삼성 SDI가 6% 이상 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TCC 스틸이 10% 상승, 앞서 성우의 급등도 확인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5%의 상승, 에코프로머티나 WCP 등의 정말 우리가 한동안 체크하지 않았었던 기업들의 주가까지도 괜찮았습니다. 2차 전지를 볼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확인하는 게 수급과 기술력 혹은 중국 견제로 인한 반사이익 기대감이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이게 포스코 퓨처엠의 차트인데요. 2023년도 고점 대비 2024년도 마지막 가격,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종가 한 80% 빠졌습니다. 그만큼 1년 반 시간 동안 고초를 겪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올해 1월, 2월 일단은 양봉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년 반의 겨울을 보내고 지친 이들이 충분히 이탈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수급의 빈집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수급적으로 조금 관심을 둘 만한 상태라는 것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기술력 측면에서 과거 배터리 3사가 중국 업체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논리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가면서 중국의 기술력의 추격,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 노이즈가 많이 꼈었죠. 최근 들어서는 전고체나 46 배터리 등에서 새로운 트렌드의 기술을 확인시켜줄 수 있을지가 또 하나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배터리 앞두고 그에 대한 기대감 등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독일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 메르츠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길 원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 견제 움직임이 극심화된다면 한국의 K배터리 업체들의 수혜 기대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수급과 기술력, 중국 견제 측면에서 일단은 기대 요소가 꽤 많이 모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강력하게 업황 개선, 캐즘 극복, 완전한 전기차 판매 시장이 더 확 크게 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나 증거보다는 소외되어 있던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죠. 소외되어 있었던 쪽에 최악을 벗어날 것이다라는 기대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은 반갑긴 합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을 줄 만한 뉴스가 더 모이길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2년 내 최고치를 얼마 전에 기록하고 나서는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죠. 러우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졌고 LNG 혹은 PNG 쪽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가치 상승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트럼프죠. LNG 프로젝트를 늘려서 LNG로 세상을 좀 돌려보겠다 혹은 미국 경제에 보탬을 주겠다라는 여러 목표를 드러내고 있죠. 상대적으로 LNG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이 기존의 전통 에너지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 도입 확대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이제 신재생으로 완연하게 넘어가기 전 브릿지 에너지로 쓰임을 늘려나가고 있죠. AI로 인해서 안정적 에너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LNG의 가치가 더 시장에서 대우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프랑스 엔지니어링 회사였죠. 신규 LNG 물량 처리를 위해서 최대 75척의 LNG 운반선 추가 발주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LNG 쪽에 대한 가치,
LNG 쪽 모멘텀이 좀 자극됐고요. 특징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에 반응하면서 어제 7%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참 주가 부침의 시간이 꽤 있었죠.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주요 이동평균선을 전부 다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추세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를 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LNG 이슈에 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반응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LNG의 밸류 체인을 얘기할 때는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 그리고 다운스트림으로 나눠서 얘기하죠. 업스트림 쪽은 생산입니다.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탐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쪽. 투자금이 많이 들고 자원 개발 사업이죠. 엑소모빌 등의 업체들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드스트림인데요. 천연가스를 이렇게 채굴하고 탐사해서 생산한 것을 운송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상 운송이 있을 것이고요. 해상 운송이 있겠죠. 운송을 위해서 이 기체를 액체화시킵니다. 그럴 경우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 그리고 이 운반된 천연가스를 정박하고 하역하고 기화하고 저장하고 송출하는 시설 바로 LNG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이쪽이 미드스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운스트림은요. 이것을 소비하는 측면이 되겠죠. 가정용, 산업용, 발전용, 운송용으로 소비해서 소비자들에게 넘어가는 구간을 이제 마지막 다운스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 업스트림 쪽의 기업들은 상사라던가 에너지사, 가스정 개발 등에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업체 등이 되겠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이노베이션 등의 국내 업체들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미드스트림 쪽에서는 조선과 기자재, 해운, 플랜트 관광 그리고 상사주들도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장에서도 삼성중공업 혹은 동성화인텍, 한국카본과 같은 LNG 보냉제 업체라던가 혹은 FLNG 모멘텀 안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은 더 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플랜트 쪽에서 삼성 ENA도 있었고요. 태웅로직스도 같이 넣어봤는데요. 시간 외에서 삼성 ENA가 해외 EPC 프로젝트 운송 계약을 위해 태웅로직스와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웅로직스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 부근의 움직임 나오기도 했네요. 기존에는 사실 업스트림 쪽이죠. 생산하는 쪽에 온통 시장이 관심이 쏠려 있었다면 최근 1년여간은 이 LNG 쪽의 미드스트림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는 분위기고 국내에서도 좋았던 쪽의 종목들 여기에 속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운스트림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유틸리티,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SK가스 등이 되겠습니다. SK가스 차트를 열어봐도 생각보다는 조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LNG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도가 과거보다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이죠. 밤사이 미국 내에서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아마도 이 LNG에 대한 트렌드는 당분간 트럼프의 힘을 받아 지속되지 않을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2차 전지 그리고 이런 LNG 모멘텀 자극되면서 포스코그룹주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화의 불꽃쇼 이후 제2의 한화가 누가 될 것인가 시장은 꽤 궁금해했었는데요. 한동안은 한화의 그룹주 혹은 LS그룹주 이렇게 계속 관심도를 찾았었죠. 그 다음이 두산이 될까에 대한 기대감도 체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포스코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양호해지고 있어서 확인을 해보죠. 어제는 포스코 인터가 반응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2차 전지 내에서 괜찮은 흐름, 그리고 얼마 전에 철강 쪽 관세 이슈 속에 포스코 홀딩스도 올라서면서 철강 섹터의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형성이 되고 있죠. 포스코 DX 차트 한번 열어볼까요? 물류나 IT, 자동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한 번씩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포스코 그룹주 들도 일단은 후보권에 넣어놓고 지속적으로 개선의 여부를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포스코 그룹주가 시총순위도 굉장히 많이 밀리면서 최근에 부진했었던 지난해였었습니다. 단발적으로 그냥 바닥에서 소외주에 관심 주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살펴두시죠. 왜냐하면 그룹사를 구성하고 있는 트렌드가 아직까지는 완연히 한화 쪽 등의 기업들과는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떨지 상황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미인이 될 수 있을까? 못난이 쪽에 시장에 관심을 두는 트렌드 얼마 전에 짚었던 바가 있었죠. 2차 전지나 자동차 부품이나 철강이나 화학이나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LNG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일단 주도 섹터에 들어갈지 시장을 끌어줄지는 모르겠으나 단발적으로는 이런 못난이 섹터에게 시장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일부 철강주와 LNG탄은 충분히 관심받고 있습니다. 자, 시간 외에서는 한한령 뉴스가 또 더해졌어요. 다음 달 중국 정부가 문화사절단으로 한국 방문한다라는 뉴스. 모르던 내용 아닌데 일단 언론 보도가 되면서 시간 외에서 YG 플러스나 YG 엔터, A스토리, 스튜디오 미르, 스튜디오 드래곤 등이 반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반응할 때 엔터나 혹은 미디어 콘텐츠가 조금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 정도로 체크하죠. 자, 뉴욕장입니다. 뉴욕 증시 좋지 못했죠. 다우는 일단 하락 전환은 막으면서 상승으로 끝이 났고요. 나스닥이 1.2% 크게 밀려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빠졌고 엔비디아가 장중 3% 상승해서 결국에는 3% 하락으로 전환한 것이 아마 영향 컸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전략 변화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죠. 최근에 발표됐던 경제지표 부진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식으로 인해 투자 심리 전반이 위축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AI 진영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국방 예산을 줄인다라는 소식에 팔란티어가 빠지기 시작했었는데 이 AI 진영의 소식이 더 악화되자 밤사이 팔란티어가 또 10% 밀렸어요. 그러니까 AI 진영에서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점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고요. 거기다가 전기차 쪽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리비안 등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낮췄습니다. 전기차 시장 경쟁이 심화되어 있다. 신차 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과포화 상태다. 불확실성이 다소 포진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중국 FSD 배포 준비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기차 진영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테슬라 2% 밀렸고요. 리비안도 7%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요. 루시드 역시나 9%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전반적으로 좀 밤사이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동안 강했던 쪽이 중국 관련 기업들이었죠. 알리바바가 트럼프가 중국 소유 기업들은 미국의 테크 쪽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할 거다. 이런 얘기를 꺼내든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도 고스란히 반영했죠. 10%의 급락이 나오기도 했네요. 엔비디아, 테슬라, 알리바바. 그러니까 반도체, AI 혹은 전기차, 중국 관련 기업들까지 함께 내려갔던 밤이었습니다. 그래도 버텼던 쪽은 지수가 좋지 않을 때 조금 버티는 흐름이죠. 애플입니다. 5천억 달러 미국 내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정 부분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0.6%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긴급 국방 지출 논의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2천억 유로, 300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국방 예산을 줄이는 움직임, 미국 외에서는 엄청난 국방 예산 증액의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좀 포기해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국가들은 안보를 위해 국방 예산이 늘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수선했던 시장 속에서 미국 내 방위산업주들은 다수가 좋았습니다. 레이시온 같은 경우 투자 의견 상향 의견이 UBS를 통해 나왔는데요. 나토 등에서 국방 예산을 늘린다면 수혜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다임 그룹이나 레이시온, 헤이코, 보잉, 노스록 그루만, L3 해리스 등의 종목 등이 같이 올라갔고요. 로키드 마틴은 상승에 동참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방산주들 비교적 괜찮았고 또 좋았던 쪽 본다면 앞서 봤던 애플이 되겠고요. 나이키, 제프리스에서 목표가를 올리면서 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보잉과 애플과 나이키 등이 올라서면서 그나마 다우가 빨간불을 켤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스타벅스가 실적 개선을 위해서 직원을 크게 감축한다라는 소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메뉴 30%를 없애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1%대 상승이었고요. 요즘 나름 꾸준히 좋은 쪽이 비만 당뇨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밤사이 3% 정도 올랐고 일라이릴리도 상승이었죠. FDA가 이제 위고비, 오젬픽이 부종 목록에서 제외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과도한 매도가 나왔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면서 노보노디스크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장에 영향을 미치는 엔비디아, 테슬라 등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우리 장에 대한 우려도 좀 가져볼 수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이런 비만이나 애플이나 방산이나 조금 서브 섹터로서 방어를 해줄 수 있을지 국내에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 황 사장님과 템퍼스 AI의 대결로 넣어봤는데요. 템퍼스 AI, 의료 AI 종목이죠. 국내에서 꽤 많은 이들이 투자한 서학개미의 사랑받는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AI 대표 종목 중에 하나로서 시세 체크 측면에서 계속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시간 외에서 지금 한 7% 급락까지 보기도 했습니다. 12%까지 빠졌다가 낙폭을 좀 줄이는 흐름이긴 한데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장중 2% 상승으로 끝지었던 종가 대비 꽤 많이 떨어진 시간의 흐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 AI에서 사실 실적 기대가 그리 높았던 종목은 아닌데요. 일단 실적이 실망하며 떨어진 거죠. 의료 AI에 대해 변동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고자 넣어봤습니다. 우리가 젠슨항 트레이드로 이렇게 종목군들을 많이 보죠. 액침냉각, 유리기판, HBM, 자율주행, 여기는 양자가 들어갈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양자로 바꿔주시고요. 의료 AI, 전력, 로봇 등의 종목 등이 영향을 받을 텐데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건 이것이죠. 엔비디아의 발열잡기 테마, 액침냉각, 유리개판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의료 AI 쪽 체크해보고자 합니다. 에보2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모든 것을 지배하는 바이오 AI다. 생물학의 이정표다. 유전학 AI의 혁명이다. 그러면 젠슨항 트레이드의 의료 AI를 자극하는 에보2가 무엇인지 일단은 알고 가야 되겠죠.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연구 AI 모델입니다. 엔비디아와 스탠퍼드 대학교, UC 버클리 아크 연구소가 공동 개발을 했고요. 무려 9조 3천 개 DNA 염기 서열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게놈 지도 기반을 구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게 더 중요하겠죠. 생성형 AI 방식으로 DNA를 학습하고 분석하고 결국에는 유전자 분석,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 젠슨항 측에서는 의료 AI에 꽤나 진심이라는 점, 관련한 플랫폼을 이미 갖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에보2가 새롭게 엄청난 의학계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의료 AI 진영에 템퍼스 AI발 충격을 좀 상쇄해 줄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권역에 넣어도 되는 이슈인지 일단은 체크하고자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의료 AI 종목들 과거 같진 않죠. 2023년도에는 루닛, 혹은 뷰노, JLK 등의 종목들 평균적으로 500% 이상씩 오를 만큼 정말 좋은 시세 등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침을 겪었던 작년까지의 흐름을 보내고 올해는 일부 조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죠. AI가 인간의 삶에 접목됐을 때 인간 안보 측면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 AI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1%의 기술 진보만 일어나도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노이즈는 있겠으나 정해진 방향으로 볼 수 있겠죠.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 특히나 의료진, 전문의 감소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전문인 혹은 의료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로서 의료 AI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령화와 희귀병의 질환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의료 AI를
활용했을 때 우리가 환자나 유전자 데이터 분석, 앞서 에보2도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요. 진단이나 신약이나 의학 연구 혹은 로봇이나 병원 관리 측면 다양한 곳에서부터 의료 AI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 업체들은 과연 어떨까가 중요하겠죠. 최근에 2월 18일 헤어낸커의 브리핑에서 내용 업데이트된 것에 몇 가지 종목만 더 추가를 해봤는데요. AI 영상 진단, 솔루션 플랫폼 혹은 AI 신약 개발과 바이오마커 쪽. 최근에 주가가 좀 뜨거운 쪽들은 이런 온코크로스나 3빌리언 혹은 신테카 바이오 등등의 종목들일 거고요. 전통의 의료 AI 종목들하면 보통 이쪽을 들여다보고 있죠. 여기에다가 노을은 어제 시간 외에서 그래도 일부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대규모 공공 조달 계약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워낙 규모 자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한 63억 정도의 규모인데요. 소아프리카 베냉 공화국의 진단 솔루션, 말라리아 등에 대한 진단 솔루션을 납품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공공에 대한 납품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주변 인근 국가로의 번짐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소식도 있네요. 노을은 어제 1% 시간 외 정도 시세였기 때문에 그리 강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의료 AI에 대한 흐름 체크 측면에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AI, 템퍼스 AI의 흔들림을 좀 활용해서 어느 종목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간 외 뉴스는 업스테이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단독 뉴스라 주의는 필요합니다. MS와 AMD가 생성형 AI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에 대해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메타의 퓨리오사 AI에 대한 관심, TSMC도 그렇고요. 이런 한국의 AI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의미를 지닐 수 있겠죠. 다만 단독 뉴스라는 것에서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업스테이지 이 기업과 관련된 종목들 이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시간 외면 요즘에 자꾸 유리기판이 등장하죠. 엔비디아 발열잡기 혈안돼 있는 가운데 액침 냉각에 이어 유리기판 종목들 시간 외 시세를 어제 내기도 했습니다. 유리기판 뉴스는 하루 걸러 하루 한 번씩 나오고요. 시장이 좀 불안할 때 유리기판은 계속해서 테마로 올라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네요. 그래서 박앵커의 연결고리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격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걱정스러운 뉴스들도 꽤 많았었죠. 불편한 미국의 흐름이 대표적입니다. 장후반에 미국장에 매물 증대가 있었다라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되는 오늘이라는 것이고요. 나스닥에서 유동성이 한 스푼 빠져나와 작년에 못 갔던 국내를 비롯한 홍콩 등등에 퍼져나갔었는데 만약에 나스닥이 계속 부진하다면 그 또한 계속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AI 진영의 흔들림, 엔비디아, 팔란티어 등의 하락이 있었고요. 국내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상법 개정 법안 소위 통과 이슈가 있었는데요. 빠르면 27일 본회의 통과에 대한 일정도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받아들임의 여부 좀 보셔야 되고요.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결정이죠. 금리 인하가 좀 유력하긴 한데 내용 나오는 대로 10시경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의료 AI는 템퍼스 AI에 대한 실망감과 엔비디아의 에보2에 대한 기대감, 어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서브 섹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애플의 아이폰, 요즘 OLED 쪽 수출 괜찮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뉴스도 꽤 나와서 애플 아이폰 관련주에서 그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폴더블일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 미국 말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주 트렌드인데 국내에서 일부 기업들의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것은 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따는 업스테이지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슈, 유리기판 액침 냉각 혹은 엔비디아 두산의 CCL 쪽 이렇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정 다이어리입니다. 이번 주 이렇게 미국 내에서 AI 진영의 흔들림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은 딥시크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리스 관련한 이런 노이즈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하필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적에서 어떤 충격이 있을지 모르겠으니 일단은 정리하고 보자라는 심리도 좀 작용하겠죠. 그리고 유한양행 관련한 일정 등이 꽤나
혹시나 2월부터 3월까지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방어적으로 유한양행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의 일정들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도 관련한 소식들 들려오는 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흐름 살펴봤고요. 오늘 어떤 쪽으로 이슈를 잡아주셨을까 궁금한데 테슬라 쪽 자율주행 뉴스 체크해 주신다고요? 네, 테슬라가 자율주행 FSD를 중국에 공식적으로 출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출시가 코앞에 닥친 느낌인데요. 다만 테슬라의 간밤 주가 반응은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차이나는 업데이트, 테슬라의 FSD를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이었죠. 리창 총리와 일론 머스크 CEO가 회동을 하면서 중국의 FSD가 공식적으로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솔솔 풍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무래도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FSD 출시가 지연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던 부분들을 차근차근 해소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테슬라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내에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간밤에 흘러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테슬라의 장 초반 주가 반응은 한 1%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리비안이라던가 루시드에 대한 투자 하향 의견에 좀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으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한 4%가량 빠지면서 마무리를 하기도 했죠. 자, 일단 며칠 내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가정이 맞다면 2월 안에 또는 3월 초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는 이야기인데 미국과 완전히 똑같은 FSD 시스템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도 물론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고 차량 주행 가이드라던가 차선 유지, 교통신호 인식하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속도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 FSD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차이나는 업데이트로 인해서 테슬라가 그동안 좀 되돌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림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좀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주가 추이를 들여다보시면요.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던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500달러에 근접했던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 상당 부분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는 요즘이죠. 그리고 관련한 종목들,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퓨런티어 같은 종목들은 테슬라의 11월 이후 흐름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퓨런티어도 테슬라의 되돌림과 함께 주가가 상당 부분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이기도 했죠. 반면에 테슬라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옵트론텍처럼 좀 테슬라의 주가 추이를 따라가지 못한 기업들도 역시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마음을 공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좀 들여다보죠. 테슬라는 이렇게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관련주로 언급되는 부분은 퓨런티어, LG이노텍, 캠시스, 옵트론텍, 세코닉스 같은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라이다보다는 카메라 모듈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포니 AI 같은 경우도 있죠. 미국 시장에서 전 거래일만 해도 36%가량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또 간밤에는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포니 AI 20%가량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 자극받은 종목을 들여다보면 포니링크라는 종목이 있죠. 한국 파트너사로 언급이 되는 종목이고요. 전 젠백스 링크라는 이름으로 거래가 됐던 종목입니다. 포니링크 어제 우리 시장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포니 AI가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기반으로 중국 최초로 광저우 로보택시를 독점 운영하기로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던 것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자, 그리고 현대차는 계속해서 구글의 웨이모라던가 여러 가지 자율주행과의 협업을 통해서 자율주행 쪽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하이에 AI 자회사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한 법인이 될 예정입니다.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기술, 데이터를 확보해서 앞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중국 시장을 조금 더 공략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이고 있죠. 현대차는 한한령에 대한 이슈 이후로 중국에서 상당 부분 발을 뺀 상황인데 여러 가지 자율주행 택시라던가 자율주행 쪽으로 다시 한번 중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포석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 관련주로는 MC넥스, 파트론, 나무가 같은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비아디와 테슬라의 경쟁도 이제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아디는 69,800위안 상당 가격에 신의 눈이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테슬라의 FSD를 의식한 걸까요? 원래는 한 4만 달러 이상의 차에만 탑재가 됐던 신의 눈이었는데 앞으로는 이 신의 눈이라는 시스템을 자율주행 차를 좀 구매를 하신 분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가격이 64,000위안가량으로 8,8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00만 원가량이 된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 비아디와의 경쟁이 과연 어느 쪽이 좀 웃게 될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라이다와 카메라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라이다 유형이 아니라 카메라 모듈 유형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동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카메라 유형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상 악화라던가 불순물, 외부 장애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상이 좀 안 좋을 때, 시야가 좀 흐려질 때 카메라 모듈을 장착한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조금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합니다만 이 저렴한 가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카메라와 레이더를 같이 장착하는 식으로 테슬라는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기는 한데요. 라이다의 경우에는 워낙에 좀 성능은 괜찮으나 비싼 가격과 기후 조건은 취약하다는 점에서는 카메라 모듈 방식과 좀 비슷하다는 점에서 그렇게 큰 이점이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FSD를 중국에 공식적으로 출시한다라는 것에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서 리비안과 루시드가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의견을 받으면서 간밤 미국 증시에서 주가 조정이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투자 의견의 하향 조정, 목표가 하향 조정의 이유는 전기차 캐즘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테슬라도 역시 전기차 판매량이 더욱더 중요할까요? FSD의 수익화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쪽에 시장은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2월 11일에 투자뉴스 7에서 MLCC 관련한 종목들 이제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펼 때가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정리했던 편인데요. 삼성전기도 대표적인 테슬라 수혜주로 언급이 됩니다. 전장용 MLCC에 있어서 삼성전기 글로벌 강자고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유리기판 테마까지 함께 등에 업으면서 삼성전기의 주가가 조금씩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죠. 물론 최근에 AI 관련한 잡음들이 좀 끼면서 삼성전기의 주가도 살짝은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삼성전기의 대표적인 고객사 테슬라, 현대차, 기아, BMW 주요 완성차 업체들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삼화콘덴서 역시도 테슬라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전기차 자율주행에 특화된 전장용 MLCC 관련한 종목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하죠. 자, 그리고 삼성전기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그러할 텐데요. 대주전자재료는 MLCC 전극 페이스트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삼성전기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차량용 PCB를 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MLCC 기판을 제조한다라는 점에 장점이 있죠. 삼성전기의 글로벌 전장업체라는 점도 이수페타시스를 주목하게 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박앵커의 연결고리에서 보셨습니다만 엔비디아 이슈와 관련해서 두산의 CCA 동박 적층판이 자극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이슈와 함께 두산 테스나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매출 비중의 40에서 50%가 SOC 쪽에서 나오고 있고 이 중에 또 절반가량은 오토 부분 매출입니다.
오토 부분 대부분은 또 테슬라의 FSD 향이라는 점에서 두산 테스나도 이 FSD의 중국 출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갈 수가 있겠죠. 테슬라 FSD 칩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7나노 공정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7나노 공정에 생산됐던 테슬라 FSD의 지난해 전반적인 매출을 들여다보면요. 연매출이 600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두산 테스나 중국 출시와 함께 삼성전자와 함께 자극을 받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자, FSD 수익화 원년과 함께 다시 한번 들여다볼 자율주행, 그것도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로 접수된 영상 정보를 활용하고 거기에 이 카메라 모듈 방식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최근에 레이더 센서도 장착하고 있는 모델 X, 모델 S 모델들이 있습니다. 퓨런티어, 캠시스, LG 이노텍, 옵트론텍, 세코닉스 같은 종목들이 자율주행 관련한 기업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HL만도, SOS랩, i3 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테슬라 자율주행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함께 주가 시세를 나타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자, 이제 벚꽃 배당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을 한 종목들도 물론 있고요. 주춤했던 은행주들의 주가를 이 소식이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RX 증권지수가 2025년 들어서 8% 넘게 상승했는데요. 주식시장의 거래대금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불어서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KRX의 증권지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형 증권사의 이익이 2024년 기준으로 10대 증권사 중에 절반이 영업이익 1조 원 넘어가면서 이익 증대를 눈으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주주들의 마음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노이즈들도 있었죠. PF 부실 우려, 충당금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평가고요. 그리고 고환율에 의한 여러 가지 손실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비용을 반영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배당 수익성 현황으로 살펴봤을 때 배당 수익성이 가장 높은 기업은 우리금융지주였고요. 하나금융지주, BNK금융, JB금융, 신한지주, KB금융 순입니다. 일단 배당 기준일이 신한지주는 이미 21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28일로 예정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늘까지 주식을 보유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B, 하나, 우리, BNK, DGB, JB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배당 성향까지 함께 체크하시면서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좀 유리할 것인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3월 28일에는 교보증권이 배당 성향 7.8%로 굉장히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NH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도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배당 기준일은 미정이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주들이 배당, 벚꽃 배당에 있어서 더욱더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요. 3월 31일까지 보유를 한다면 2024년 결산 배당 전체에 더불어서 분기 배당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배당 일정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헤드라인 돋보기 한 장 더 준비했습니다. 배당 수익률과 벚꽃 배당 더욱더 좀 지켜볼 만한 시선 확장의 종목들입니다. 주요 고배당주로 이야기를 할 것은 앞서서 살펴봤던 금융주들은 좀 빼고 정리를 해봤고요. 2월 28일 기준으로 LX 인터내셔널 7.2%, GS가 6.8%, 오리온홀딩스 5.1%, 풍산홀딩스도 5.2%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레드캡투어라던가 기아, HS에드, 세아제강 좀 고배당주 위주로 정리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레드캡 투어는 14.4%, 이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눈에 돋보이는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레드캡 투어의 최근 주가 추이도 굉장히 좋았는데 다만 배당주를 투자하실 때 유의사항들이 몇 가지 있죠.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를 좀 막기 위해서는 이익 추정치라던가 주가 모멘텀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배당을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여력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배당주 투자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참 어수선한 시장의 여러 뉴스 속에서 나를 중심 잡게 할 만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 중심 잡을 전략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IS의 김태정 본부장님과 전략 챙겨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 어제 하락이었으나 그래도 지수가 낙폭을 줄이면서 네. 마무리가 됐고요. 반도체나 전력, AI 인프라는 이 MS 이슈 때문에 좀 부진했는데 그래도 2차 전지가 선전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반도체와 2차 전지 어떻게 포트 비중을 나눠야 될까요? 참 저도 어제 이제 밤새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거인 것 같아요. 쫓아가야 될 것인가, 기다려야 될 것인가. 만약 기다린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결국에 아침에 내린 결론은 뭐냐. 3월 공매도 일정을 체크를 하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매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쪽이 당연히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면 이유가 있어서 올라오는 종목은 사실 공매도 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숏 스퀴즈가 나타날 현상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고려를 해봤었을 때 저는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는 2차 전지가 오히려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단기 반등세에 따라서 공매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가 사실은 좋은 어떤 섹터일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의 개선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차 전지가 들어올릴 동안 반도체는 당연히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고 전력기기 또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기다리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3월 공매도 재개 전까지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까지 기다리셨다가 반도체 IT라든지 전력기기를 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혹은 그 사이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방향성이 위로 향한다면 그때는 1차 정도의 비중은 먼저 매수를 하는 게 맞다. 대신 2, 3차 정도의 비중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재개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서 다시 담아가는 것이 저는 가장 전략적으로 지금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조금 빠르게 속도전에 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공매도 재개하고 나서는 2차 전지는 또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에 올라온다라는 가정하에 이것에 이제 공감이 가신다라고 하면 지금 저는 2차 전지주들은 빠르게 좀 쫓아가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2차 전지가 공매도에 타깃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PNT라고 하는 기업 혹은 PNT와 같이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그들도 공매도를 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주가가 올라갈 만한 확실한 명분인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쪽은 중장기적으로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여전히 다가오는 1분기, 2분기 혹은 3분기까지 실적의 개선세를 보여줘야 하는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쪽은 저는 조금은 빠르게 부담스럽지만 쫓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마 2차 전지를 지난주, 지지난주 조금 바닥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하셔서 만약 매수를 하신 분들은 수익권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장중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재개 전까지 해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이제 에코프로, BM 등을 필두로 해서 단기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얘기해주고 계신 거고요. 반도체의 타이밍에 대해서도 그 전후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반응과 아니면 후에 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LNG 쪽 이슈가 요즘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조선이나 어제는 해운도 일부 있었고요. 유틸리티, 상사 이렇게도 움직임을 보여
보여주는데 LNG에 대해서는 키워드 어떻게 잡고 계신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기에 LNG에 대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그리고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이제 가격이 급등한 부분은 일정 부분 성수기에 따른 수요 증가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둔화에 대한 시그널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되 저는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쫓아가실 때 비중을 최대한 이제 나눠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의 이 정책 방향성은 하나죠. 우리와 거래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우리의 천연가스를 사가. 그러면 천연가스를 사와서 저장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기업을 저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합당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만큼은 그래도 계속 봐도 괜찮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조절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LNG 천연가스 플러스 조선이 붙은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쪽은 주가의 위치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쪽도 앞서 말씀드렸던 차라리 공매도 재개 이후의 흐름을 보고 공격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주식은 타이밍 싸움이라는 것을 또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LNG 관련해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일단은 압축하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타이밍을 재보겠다라고 얘기 주셨네요. 자, 자율주행으로 가겠습니다. 해은행거가 앞서 이제 브리핑을 자세히 해줬는데요. 이 테슬라 중국 FSD 프로그램 배포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올라갔는데 밤사이 이제 테슬라의 주가는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뭐 다른 쪽에 발목 잡는 요소들이 꽤 있었기 때문인데 자율주행도 사실 많이 못 갔어요. 많이 못 갔죠. 많이 못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조정이 깊은 기업은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악성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왔을 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좀 이야기를 드렸었고 퓨런티어도 아마 많은 분들이 탑티어로 좀 뽑은 종목군들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차트와 수급까지 좀 체크를 해본 결과 SOS 랩 그리고 H1 만도는 저는 우선 탑티어로 분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도 있지만 로봇주들과도 좀 많이 엮여요. 그런데 지금 로봇주들이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지만 주가가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들의 조정이 요 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을 해봤었을 땐 자율주행 기준으로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대장주인 SOS 랩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는 지금은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퓨런티어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우선순위를 뽑아드려야 되는 게 맞나 싶다가도 H1 만도를 차라리 편안하게 갖고 있는 것이 지금의 위치에서는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SOS 랩과 H1 만도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짚었고요. 또 의료 AI도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3빌리언이 그래도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길래 의료 AI 쪽 템퍼스 AI 실적 기대를 하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템퍼스 AI가 시간 외에서 아쉬운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여기저기에서 의료 AI에 대한 눈독은 많이 들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숫자에 대한 아쉬움 때문일까요? 2023년도만큼 드라마틱한 흐름이 안 나오네요. 일단 이 템퍼스 AI 같은 경우에는 낸시 펠로시까지도 이제 좋다고 혹은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관심 많이 받았죠. 그렇죠.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의 굉장히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은 종목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항상 끝은 참 불편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팔란티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템퍼스 AI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타이밍이 참 묘하게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 일단은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사실은 최근 시세가 그렇게 강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주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루닛 이야기를 하면서 JLK와 뷰노가 따라왔다면 이젠 여기서 이 루닛을 이야기를 할 때 뷰노와 JLK가 따라오지 못하고 온코크로스라든지 3빌리언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기술보다는 당장의 어떤 매매 전략이 필요한 기업들이 더 많이 거론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 힘들이 지난주에도 여실히 드러났었고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 고점을 이제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하고요. 고점을 넘어는 갔지만 다시 윗
윗꼬리가 달리면서 조정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상황. 또 그 사이에 룬이 또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서 이제 여기서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또 횡보 아니면 여기서 또 조정이 나올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사실 그렇게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미국에서도 좀 불편한 뉴스가 나온 상황이라서요. 저는 의료 AI 굉장히 좋은 어떤 기술력과 재료들을 담고 있지만 조금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딥시크 여파가 사실 이쪽에는 호재로 좀 보여지는 부분들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요. 완전히 모멘텀이 없어졌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타이밍적으로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잡을 필요는 없는 분야가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뭐 제 시선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뷰도 변할 수는 있고요. 뷰의 변화가 나타날 때는 제가 가장 먼저 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AI 쪽에 대해서 의견 전달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부장님의 픽이 무엇일까 봤더니 제목, 이 시간에 배고픈데 김밥 한 줄이 네. 든든해진다. 김밥 수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굉장히 작은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기업을 말하기 전에 풀무원도 제가 계속 고민을 했었고요. 대상도 고민을 했었고 롯데푸드웰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갑이 좀 얇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점심 식사하실 때 가게 가시는 분들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롯데푸드웰 아니면 대상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실적도 실적이지만 주가가 올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올라간 쪽을 쫓기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오른쪽을 좀 체크를 해봤었을 때 냉동김밥 하면 딱 한 기업 떠오를 겁니다. 우양이 작년에 굉장히 이제 상반기에 좋은 모습을 보였죠. 뭐 검은 반도체라는 이야기가 나타날 정도로 또 김 가격 올라간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하반기에는 단 한 번도 거론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도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지갑이 좀 얇아지고 있기 때문에 냉동김밥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또 올라오는 모습을 지난 4분기 수출 데이터로 한번 확인된 바 지금의 주가의 조정은 저는 한번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구간에서 4,700원이라는 가격대 손절 라인 짧게 잡고요. 만약에 올라갈 경우에는 저는 6,000원이라는 목표가를 2,700원이라고 하는 손절가를 짧게 잡고요. 올라가게 된다면 4,0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할 시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00원의 우양 기억하겠습니다. AS 할 종목도 참 많은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네. 뭐 LG 디스플레이, 피롭틱스, 온코크로스, YG 플러스, 세아제강 등의 이제 최근에 말씀 주신 종목들인데 피롭틱스 가야죠. 유리개판은 계속 시장의 그렇죠. 해지 종목인 것 같아요. 어떨까요, 피롭틱스? 일단은 일정 부분은 저는 꼭 수익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챙기는 걸로. 네. 일단 수익 챙기지 않으면 내 돈 아니기 때문에요. 절반은 좀 챙겨주시고요. 절반은 저는 그대로 조금은 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꼼꼼하고 솔직하게 시장에 대해서 전략 챙겨주시는 IS의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